수제리테 박티 교수님은 의사로서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박사님은 독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의학 전문가들 중 한 분이신데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바이러스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극단적인 비상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바이러스는 지구에서 인간과 동물과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주 흔하며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감염되어도 대다수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갑니다. 거의 전적으로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심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특히 폐와 심장 질환이죠. 그런데 이 공포라는 새로운 증상이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코비드-19는 중국에서 빠르게 유래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망자가 많아 보입니다. 놀랍게도 북부 이탈리아에서도 중국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망률이 낮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4에서 6% 같은 높은 사망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정확하게 1%였습니다. 환자가 다른 병이 있으면 바이러스 같은 감염원만 가지고 위독한 상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비드-19 사망률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에게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코비드-19 사망자로 분류되는 일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결론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망 요인들이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망률이 다른 이유는 지역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이탈리아는 중국과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그것은 바로 끔찍한 대기오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죠. 이렇게 보면 북이탈리아는 유럽의 중국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폐는 수십 년 동안 만성적인 손상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유로 인해 이 지역의 상황은 다른 곳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얻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실질적인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한 일입니다. 지금 가장 강도 높은 경계령이 내려져 있어서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방 조치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치들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에게도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가? 바이러스가 다른 병이 없는 사람을 죽게 하나?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만 명의 확진자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99.5%는 증상이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증상이 경미한데도 벌써 환자가 1만 명이라고 발표하더군요. 여기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1만 명의 환자라고 하지만 이들은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염은 질병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1만 명 중 단지 50에서 60명만이 심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이 중에 30명이 죽습니다. 오늘까지는 말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일어난 일이죠. 하루에 감염된 확진자 중 몇 명이 사망하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예상 피해 규모는 100만 명이 감염되고 그중 3,000명이 사망하는 일이 100일 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30명이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비상조치는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려는 조치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독일에서 하루에 3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0명이나 사망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매일 독일에서 65세 이상인 2,200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낮춰잡아 1%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22명꼴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노인 사망자들 중에서 말입니다. 차이점은 이들은 코로나 사망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들은 사망이 되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망자 22명이 코로나 확진 사망자 30명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것이죠. 우리는 100만 명의 확진자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에 30명씩 사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20, 30, 40, 100명이 이미 매일 죽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사망 원인으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정부의 방역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대응 방식은 매우 기괴하고 부적절하며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매일 사망하는 2,200명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접촉, 사교적 행사, 연극과 음악, 여행과 휴가, 스포츠, 그리고 취미 등등 이 모든 활동은 노인들이 세상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가해진 끔찍한 충격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집중하고 있는 의료계에 미친 영향도 심각합니다. 이미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었습니다. 수술들이 취소되고 있으며 감염이 두려워 환자들이 꺼리게 된 개업 병원은 비었고 병원 인력은 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전체 사회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 모든 조치들은 우리를 파괴할 뿐이며 이것은 집단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